안녕하세요. 거시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알폰스 무화전 초대를 받고 오프닝 날 따끈따끈한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닝 이벤트 좀 사람이 되게 많아서 최대한 좀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찍어보겠습니다. 입구에 가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시 관련된 홍보글에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생략. 전시장에서는 뭘 읽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패스. 전 일부러 사람들을 많은데 피해서 반대 순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반대로 볼게요. 와, 공간 엄청 넓네요. 와, 여기 아르누보 스타일로 이렇게 해놨고, 자,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전시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쪽 문에 협력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술가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화합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무화 관련된 사진 이미지,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을 이렇게 전시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화가 찍은 사진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알폰스 무화 연더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아주 유명한 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네, 자, 여기 마이아트 뮤지엄 공식 도슨트님이 지나가다 보여서 붙잡고 가지 말라고 제가 촬영하자고 했습니다. 즉석에서 의도치 않은 다다이즘적인 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슨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아트 뮤지엄 공식 도슨트 이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도슨트님, 네네. 알폰스 무화 전시 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내일 첫 해설을 하는데 첫 해설 다 준비되셨겠네요? 완벽하겠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관람하듯이. 일이 아니니까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냥 충분합니다. 네. 대충 해주셔도 돼요. 대충. 네, 아주 편하게. 근데 이렇게 붙잡고 사전에 해설을 부탁할 줄이야. 괜히 인사했어. 사람이 너무 혼잡해서 일부러 끝에서부터 촬영을 하고 온 거예요. 원래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피해서. 마지막 부분에 영상 화면이 있네요. 그 말년 작품들 보이고, 그죠? 그쵸. 사실 지금 저희가 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장엄하죠. 네네. 장엄하고 뭔가 역사화 같은 그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무화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그쵸. 아르누보의 대가인데 이제 말년에 이제 슬라브 민족 그림을 그렸던 근데 슬라브 대서사시 20점이 올 순 없죠. 한국에 그쵸. 거의 뭐 국보급 작품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디어 아트처럼 따로 영상으로 준비를 해뒀어요. 회화 작품만? 네네. 진짜 말년의 회화 작품만? 네네. 이제 총 이제 20점의 이제 네네. 대작을 마지막에 이렇게 영상으로 감상을 하실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분위기가 네. 연대기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다 느껴지실 거예요. 보시면. 그렇죠. 처음부터 오면. 근데 네네. 우리는 반대로 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화폐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네.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래 있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됐죠. 오. 1918년에. 그렇죠. 그때 이제 새로운 나라가 건립되면 뭐가 필요해요? 화폐랑. 새로운 국가의 화폐, 우표, 우표랑. 국가의 유니폼. 그때군요. 네, 그 제작을 했던 네네. 이제 우표 그리고 지폐들. 이렇게. 이건 또 저 애국심이 남다르잖아요. 민족 중심적. 그쵸. 그야말로 민족주의 화가. 예. 이건 또 나치한테 찍혔잖아요. 말년에, 그죠? 여러 차례 이제 또 신문을 받았죠. 이 무화가 사실 말년에는 이제 상업 그림을 그리는 건 멈췄잖아요. 이제 네, 중년을 맞아요, 기점으로 맞아요. 해서 네. 민족주의 그림인데 재밌는 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유일한 마지막으로 작업한 상업 작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왜 가족 부탁은 거절할 수가 없죠. 네. 네,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머리가 지금 강조되고 있죠. 네. 발모제 로션을 팔겠다. 오빠한테 그려달라 부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근데 가족 부탁이라 그런지 조금 힘 빼셨는데? 힘 빼서 좀 대충 그렸나요? 그런 느낌이. 역시 이 소묘 천재 사실 묘사 엄청나네요. 무화가 또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그림 배우는 시간이 꽤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디테일을 네. 보자면 또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작품도 많이 와 있어요. 초창기에는 제대로 못 배우다가 파리 유학부터 막 소묘력이 느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과정 보면.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이미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습을요 제 방송 보고 왔어요. 본인 방송을 보고 오셨구나. 다 까먹어서 시간제가 안 저도. 사실 체코 시절에 그 네네. 프라하 예술 아카데미 입학은 이제 못했죠. 네, 불합격 통보를 떨어졌고. 받았는데 네, 맞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는 그 짧은 네. 시간에 굉장히 실력이 는. 막 음료 광고랑 여러 가지 다 있네요. 아 음악은 제발. 행사 시작해요 지금. 아, 진짜요? 이제 음악가 성악가가 노래 부를 거. 괜찮아? 저쪽으로 피신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프롤로그랑 이거 안 읽어도 되고 생략. 저 어디 전시 가면 안 읽거든요. 아, 절대 안 읽으세요. 피곤해서. 이미 잘 아시니까. 중세 이콘 네. 그런 느낌인데 뭔가. 사실 이제 무화하면은 우리 지스몽다부터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 전에 이미 그 파리에 전에. 넘어와서 넘어와서. 한 거의 7년 가량을 네. 그래도 사파 화가로 거의 뭐 생계를 유지하다시피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 있죠. 그쵸. 사실 뭐 하루 아침에 네. 스타가 됐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축적의 시간이 나름 있었어요. 그 네. 시간 동안에 이제 그렸던 그 책들의 사파들 여기 보면은 네네. 이제 정통 아카데미 방식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예. 예전에 방송에 다뤘던 그 작품들 있네요. 이거가 판화인가요? 판화인 것 같은데? 이건 책에 들어가 이제 판화죠. 그쵸, 판화. 예, 판화 네. 작품이고 보면 이 할머니의 네. 이야기 이 작품이 실제 들어간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나중에 상을 받은 책이에요. 아 상을 받은 책이구나. 동화책인데 네네. 지스몽다 몇 년도 터졌죠? 지스몽다가 1894년 의뢰 받아서 2년 전이네요. 95년 1월 1일에 터졌죠. 한 3년 전에 3년 전에?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스타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단 이 시기에는 아직 포스터 제작은 한 번도 해보지 네. 않았던 시기였죠. 예. 흰코끼리의 전설. 이 표지부터 시작해서 내지에 들어가 있는 이제 스토리, 이야기들을 다 네. 그림을 그렸죠. 그림 그 사파가 주로 사파가로 이제 그쵸, 사파가. 그 시간을 이제 보냈었다. 이제 방송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지스몽다로 갑자기 이제 벼락스타가 된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이 배우 사라 베르나르랑 교류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너무 썰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갑자기 뭐 크리스마스 때 찾아왔다라는 썰도 있고 근데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불려진 것 그것도 같아요. 있고 한국에서. 미리부터 네. 여러 화가들한테 네. 다 의뢰를 해서 그 중에 이제 후보 여러 명 중에 선택을 했다라는 네, 말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좋아요. 차라리 이런 설도 있다. 네. 신화처로 막 포장된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좀 찾아보면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포스터네요. 지스몽다. 자스몽다가 아닌 지스몽다. 지스몽다? 네. 나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자스몽다라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이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거 피곤한 거예요. 저는 도슨트계를 떠나서 이미 정체성이 도슨트 아닙니다. 네, 저 영역 침범 안 합니다. 스페인에서만 해요. 스페인에서만 네네. 어쩌다가 이제 선생님들 오시면 가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다라는 그 말을 이제 상징하는 그쵸. 작품이죠. 네. 네. 유명한. 여러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한눈에 봐도 이국적이잖아요. 그 당시 그 당시로. 이제 파리 사람들이 봤을 네. 때는 그렇죠. 뒷부분에 비잔틴 모자이크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섞여 있네요, 그죠? 다 섞여 있고 후광처럼 비치는 것까지 해서 네. 굉장히 성화 같은 카톨릭의 어떤 도상부터 비잔틴의 도상까지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섞여 있는. 아르누보가 보티첼리 그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장식적이고 아르누보의 원조가 보티첼리라는 주장이 있어요. 성실령이 있습니다. 장식적인 면에서 특히 네, 아르누보의 영국의 라팔 전파 얘네들도 라팔 전에 그 시대를 추구하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를 좀 추구하는 중세 말 장식적인 그때. 네, 지스몽대 연극 배경이 네, 네. 중세 그리스였죠. 아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이 그리스 시대예요? 중세 그리스를 배경으로 중세 시대 그리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그 카톨릭 좀 기독교적인 도상의 느낌이 같이 들어간 지금 이 장면도 산막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그 종류 주일 행사 행렬하는 그 순간에 한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종려나무에다가 머리에 네네. 이제 난꽃을 지금 네네. 쓰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화풍이라고 하죠.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네. 당시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한눈에 봤을 때. 엄청 핫했죠. 핫하고 이국적이고 재밌는 게 사실 이 시절이 19세기 말이면은 네. 벨 에포크며
그야말로 그 화가들의 전성시대잖아요. 저는 좋았을 때. 얼마나 비평가들도 콧대가 높아요.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고 한눈에 반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르 스틸 미샤 더 무화 스타일이라는 말이 생겼고 아르누보 스타일이 곧 무화 스타일이다 이런 공식이 생기고 그죠? 재밌는 게 다른 화가들은 어때요? 비평가들 사실 욕먹으면서 이름 붙었잖아요. 뭐 네. 인상밖에 없다, 인상주의. 네, 예를 네, 들어 네. 뭐 짐승 같다, 야수파가 네. 됐으면 아르누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무화가 나타난 거죠. 네, 네. 나타나서 역으로 이제 아르누보, 그러니까 무화 스타일 동의어가 돼버린.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약간 그래픽 디자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후에 디자인이라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걸 다 영향 줬으니까. 일본 만화까지 계속 연결이 되죠. 이게 근데 아메리칸 투어라고 이게 써있네. 나중에 파리에서 연극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 투어도 여러 차례 가게 돼요. 그래서 네. 이게 그때 버전이군요. 그때 미국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리에 썼던 거를 그대로 이제 네, 쓴 경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많아서. 맞아요. 이 작품 진짜 실제 오셔서 봐야 되는데 너무 영롱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네, 고급스럽네 색감이. 굉장히 무화 특징이 이렇게 선은 섬세한데 색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굉장히 네. 차분한 톤을 많이 쓰는데 사라 베르나르 그 작품을 그렸던 7개 포스터 중에서 지스몽다 이후에 두 번째로 두 나온 번째로 제작된 포스터인데 이 사라 베르나르 본인도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포스터. 실제 이 공연도 너무 성행을 해서 당시 이제 3,000회 이상 공연을 했던. 백합의 사라 베르나르 이것도 워낙 유명하고 이거 인상은 약간 무화 스타일이랑 좀 다르긴 한데 못 보던 스타일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거 보면은 윗줄에 더 네. 라스트 비지트 투 아메리카 쓰여져 있죠. 그러네. 마지막 미국 방문. 이게 마지막에 사라 베르나르가 이제 파리에서 유명해져서 미국으로 연극을 하러 갔는데 총 9번 방문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은 늘 항상 저 문구를 넣었대요. 늘 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보러 와.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 아닌데. 되게 상술 좋네요. 그러면 홍보할 때 마지막 무화 전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욕 먹겠죠? 그런 디테일하게 너무 재밌습니다. 사라 베르나르 주연 포스터네, 그죠? 네, 햄릿부터 시작해서 저기 햄릿이, 햄릿이었구나. 네. 이제 남장을 한 거죠. 햄릿은 남장을 했구나. 이거 예수 그리스도 맞네, 그죠? 순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가시관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작 드로잉 같은데 되게 이제 러프하게 그린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무슨 냄새 나지 않으세요? 술 냄새 날 거예요. 그림 안에 다 손에 뭘 하나씩 들고 있죠. 네네. 다 보면 술병이에요. 네네. 맥주, 샴페인. 술 광고구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에샹동을 그린 작품도 저기 와 있죠. 그래서 이 방에 오시면 아마 예쁘다. 이렇게 당시에 유행했던 네네. 백화점이 이제 만들어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군요. 네네. 지금도 이런 디자인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게 디자인했다 이거. 그래서 연극 광고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런 상업 광고로까지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준 거죠, 그죠? 포스터 디자인이 상업 광고까지.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스타일에도 영향을 줬네요, 딱. 이거 약간 카라멜 유럽의 초콜릿, 고급 그쵸? 제과 네. 전문감 이런 패키지만 스타일. 봐도 그죠? 비싸 보이는. 그래, 럭셔리. 네. 근데 여기 스타일 보면요, 저는 약간 아르누보가 로코코 영향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거의 유일하게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우리 무화 작품이랑 뭔가 차이점 보이지 않아요? 심플한데? 찾아보세요. 심플해요. 심플해요. 네. 그 심플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때문일까? 퍼진 느낌? 머릿결, 머리 머릿결이요? 스타일. 머리 스타일. 그러네. 직모네요. 네, 직모죠. 이렇게 아르누보 스타일이 곡선이 굉장히 그러네요. 강조돼. 어떻게 보면 아라베스크 문양을 닮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화려함이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스트레이트죠. 네. 매직한 머리. 네, 매직했네, 네. 진짜. 근데 이 머리 스타일 덕분에 또 이렇게 시선이 아래로 향해요. 네. 그러면서 또 저 술병이 같이 강조되는 여기 그런 효과가 화살표 역할 있었다고 하네. 여기 하죠. 보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여기 수정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뭔가 약간 손상 가서 이렇게 오래돼서 잘라 붙여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당시에 거의 2m 가량의 이런 대형 석판화들을 보면은 네네. 무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질시레처럼 더 먼저 선구적으로 또 그렸던 화가들 보면 이 중간에 잘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이런 보면. 디테일 이야기 너무 좋네요. 네, 중간에 잘라서 그러니까요. 위아래 따로 찍어서 붙인 것 같은 거의 다 것들. 흔적이 있네요. 네, 자세히 보면 2m 정도 되는 건 다 중간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술 냄새 난다는 거는 뭐예요? 이 방 안에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술이다.
그런 거죠? 저 실제 저 술 향기 뿌린 줄 아로마 향지 알고 저 센스 어디 가셨어요? 센스 가져오세요. 아니 진짜 아니 그렇게 했으면 센스 있다고 생각할 뻔했죠. 아 여기 유명한 시리즈 다 있네요. 그 유명한 이제 대표작 장식 패너라의 대표작 하는 사계잖아요. 예. 사계 이제 또 다른 버전, 또 가장 네. 알려진 건 그쵸, 이제 이게 이건 정충환. 좀 못 봤던 버전. 이거는 좀 많이 익숙하고 겨울 아이 추워하는 느낌. 와 디자인 눈 쌓인 거 너무 센스 있게 라인 딴 거 봐. 와. 진짜 사계 하면은 알려진 게 이 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식 패널화의 의미도 사실 원래 무화하면 거리를 미술관으로 만들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 곳곳을, 집안 안에까지 이제 빛을 밝히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선사하겠다라는 의미로 제작이 됐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특징이 이제 보통 4개가 한 세트다. 네. 저번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안 돼 있던데. 지난번에 합쳐진 버전은 그쵸 여름이랑 봄이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그쵸, 네, 그쵸. 그런 버전도 간혹 이게 있더라고요. 풀이면 이게 봄 맞죠? 봄, 여름 네. 맞나요? 여름이죠. 이게 자세히 맞죠, 보면 맞죠. 여러분 그 시절을 상징하는 꽃들이 보여요. 봄꽃이 보이고 리라 악기 연주하고 네. 그다음에 이 소녀가 가장 또 어려 보이기도 하죠. 보면 근데 여름 가면 머리에 지금 쓰고 있는 빨간 꽃이 여름에 피는 양귀비꽃. 아 양귀비 약간 초여름인데 유럽에서는 그렇다고요? 네, 여름은 머리에 뭐가 보여요? 이제 국화꽃이 보이죠. 국화꽃이구나. 그리고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포도가 보이죠. 그러네 포도. 아이 추워. 겨울. 초록색 망토를 쓰고 있고 여기에서 또 무화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지점이 손에 아기 새 한 마리, 그러네. 새 한 마리 올려두고 본인도 너무 추워. 근데 새에 춥지 말라고 아, 이거 따뜻한 인간미, 휴머니즘. 느낌으로 녹여주고. 근데 이거 얘 뭐예요 이거? 새 같은데 이거? 전부 새들이요. 보면 봄에 있던 그 리라에 있던 아기 새들 있죠. 다 새들이에요? 걔네가 그 사이에 잘 먹어서 또 지금 잘 자라고 여긴 새 없는데? 뚱뚱해져 있어. 얘 새 없는데 뭐. 없어요. 봄에 있다가 겨울로 넘어왔어. 근데 여기 새 죽어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완전 동심파괴 하시는 분이 이런 거 또 좋아합니다. 간혹 있죠. 네. 여기 새 죽어 있어. 그런 느낌. 피 같잖아요. 이 작품의 의미가 있는 게 유화예요. 이거 유화예요? 네. 유화인데 이거 좀 약간 느낌 특이하게 냈네요. 유화인데 뭔가 가벼운 느낌이죠. 굉장히 이렇게 밀도감이 이렇게 라이트하게 표현돼. 4개의 계절이었으면 여기 4개의 꽃 이제 하나씩 맞춰보실까요? 아,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직업병. 그냥 얘기해 주세요. 장미, 장미, 카네이션, 카네이션이구나. 아이리스. 아이리스, 아 이게 백화. 네. 아, 4개의 꽃 시리즈구나. 이 계절은 아니죠. 계절은 아니죠. 아, 꽃 시리즈. 이게 무화의 이 당시 장식 패널화 특징이 4개의 계절, 4개의 꽃, 4다음에 4개의 하루 시간. 그 시간의 흐름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기도 해요. 지금 맨날 혼자 얘기하다가 누가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편하네요. 저는 지나가다 괜히 인사했어. 그러니까. 왜 아는 척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커피 사드릴게요. 커피로 되겠어요. 네, 밥 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제 4개의 장식 패널이 보이죠. 네. 이 작품이 지금 보면 아치형 창문 틀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저는 그려져 있어요. 로마네스크 스타일이네. 여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질문 싫어하시지만 네. 총 몇 개의 색깔이 쓰였을까요? 이거 3개. 색깔? 아, 디테일이 좀 다르네. 그쵸. 하나, 이 둘. 4개 다 합쳐보면은 네. 당시 어떻게 홍보했냐면 총 12개 컬러에다가 금색 컬러까지 더해진 이 작품이 단돈 40프랑이었다. 아,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40프랑. 네, 굉장히 알고 보면 섬세한 색이 많이 아, 쓰여져 색의 있는 디테일이 있구나. 그쵸. 당시로서는 엄청난. 지금도 색깔 CMYK 그걸로 하잖아. 점으로 찍잖아. 여기 보면은 아치형 창문이 금박으로 화려하게 지금 네, 약간 장식되어 있죠. 비잔틴 스타일. 왼쪽부터 시작해서 아침 이제 막 눈 보면 어때요? 약간 잠에서 이제 막 깬 느낌. 네, 아침의 눈뜬 작품 제목. 아, 하루 시간을 이렇게 시간의 흐름. 다르게. 두 번째 이제 한낮에 빛나는 모습. 다른 스타일이 여신처럼 표현했다면 여기 약간 소녀처럼 표현해요, 여기. 일상의 모습이죠. 근데 하루 안에 좀 늙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처음 시작해서 4번째 가면 조금씩 나이 드는 것도 보여요. 그러네요. 하루 만에 이렇게 급하게 노화가 되는 듯한. 피곤하잖아요. 아, 이게 제일 유명한 황도 12궁.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알폰소 무화 작품 중에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 여신의 콧날. 아, 콧날. 네. 굉장히 이렇게 사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유럽 애들 콧날 너무 높잖아요. 코 낮추고 싶다고 성형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진짜 해요. 아, 너 코 컴플렉스라는데 코 높아서 컴플렉스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별자리. 우리 저기 허세미술관 관장님의 이상형인 걸로. 아이 제 그렇게 높지 않아요, 눈이. 안 되죠. 이런 그런 걸 장가 못 가요. 큰일 나요. 네. 얼평을 하고 계셔요. 아니 너무 이쁘니까 그냥. 황도 11궁이랑 백일몽이랑 당시 원래 달력에 들어간 사파였어요. 네네, 달력에. 달력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너무 예쁘잖아요. 섬세하고. 네. 당시 사람들 요청이 있는 거예요. 집에 따로 걸고 싶다. 네. 별도의 포스터로 제작이 된 거예요. 또 원래 위에 보면은 달력에선 여기 윗부분도 좀 비어져 있었어요. 뭔가 네네. 글을 쓰고 뭐 날짜나 약속이나 이런 거 쓸 수 있게끔 별도의 포스터 제작되면서 네, 채워졌죠. 자세히 보면 이 꽃들이 다 시간, 계절감이 느껴져요. 네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꽃이 백일홍이라고도 하고 우리 여름에 피는 꽃 중에 능소화 있죠. 주황색. 잘 몰라요. 꽃. 이거 다 잘라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모른 거니까. 저는 인간미를 추구해서. 저기 스케일 엄청 큰 그림 있네요. 이건 못 보던 스타일이네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브랜드 명이 예. 쓰여져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브랜드 명이요? 네슬레. 네슬레. 그 유명한 네슬레에서 네. 당시 이제 빅토리아 여왕 예, 직위 이제 60주년 기념을 하면서 제작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빅토리아 여왕 얼굴이 시간 순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작품 둘 다 유명한데 여러 버전을 봐가지고 자전거. 사실 이 작품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대 이제 막 감성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이 지금 자전거를 강조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자전거 광고지만 그러네. 맞습니다. 이거 타면은 마치 바람 휘날리면서 아름답게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판 거죠. 맞네요. 우리 생각나는 광고 없어요? 자전거요? 자전거는 생각나. 손예진 그리스 네. 산토리니에서 찍었던 거. 포카리스 게트? 포카리스 게트. 아 그거 찍은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손예진 씨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자전거 타고 굉장히 청량하게 바람 맞으면서 끝나요. 마지막에 포카리스 게트 하면서. 그럼 멋진 광고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 그렇군요. 향수. 향수 로도라는 향수 네, 광고죠. 이번에 컬러 버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약간 흑백 버전인데 이거는 이거 마치 약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도 향수가 최초의 분사식 향수다라고 음. 그 당시에 홍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분사식은 칙칙 뿌리는 네네네. 건데 지금 그림만 봐도 어때요? 액체가 찍하듯이 네네. 나오는 게 좀 다른 느낌의 분사식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 튀어나온 것던 것 같아요. 이제 얇게. 네. 옛날에는 그죠? 그런 시대 상황도 알 수 있겠네요. 이것도 컬러 너무 이쁘다. 이것도 담배 피우는 게 강조 그렇게 안 되고 담배 연기가 마치 꽃향기처럼. 네, 이것도 이미지 광고 이것도 유명한 줄 알았어요. 담배 광고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하죠. 욥이라는 담배 종이 회사 광고. 여기도 보면은 머리카락이 아라베스크 스타일의 모자이크 비잔틴 스타일로 장식이 돼서.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유럽의 그 흡연 문화도 이해되는 게 얘네들 말아서 많이 피우거든요. 유럽 애들이. 그래서 담배 종이 회사가 따로 있네요. 이게 또 재밌네요. 종이 회사 광고예요. 엄밀히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약속할 때 애들 수업 끝날 무렵이요. 미리 말고 있어요. 저 옛날에 그 대머주피나 있었죠. 진짜. 얼마나 많이 마셨을까 우리 저희 네, 대표님도. 저는 담배 비흡연자라서. 여성이 담배를 들고 있는 그림은 잘 없어요.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남성의 전유물로 많이 표현이 그러네요. 됐잖아요. 되게 전위적인 거네요. 근데 되게 이 시기가 앞서는. 또 이제 여성의 인권이 이제 막 참정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신장이 되기 시작한 의식이 깨기 시작한 그러네요. 시점이어서 그런 여성의 어떤 인권 신장도 같이 의미한다고는 하더라고요. 후대의 해석이겠죠. 이건 색깔이 되게 클래식하다. 이건 색감이 진짜 막 로코코 느낌. 럭셔리. 이것도 사라 베르나르구나. 같은 얼굴인데 다른 모습이네, 다 얼굴이. 그 재미있는 포인트가 사실 그 지스몽다가 탄생했던 시점에 사라베르나르 이미 50대가 넘어선 나이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지스몽다만 보더라도 아니면 동백꽃 여인 보더라도 다 20대, 30대 굉장히 젊게 젊은 표현했군요. 여인으로 어쩐지. 표현했죠. 엄청 비하시킨 거군요. 이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맞아. 그걸 보고 이제 한눈에 반한 사라베르나르가 6년 동안 전속 계약을 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똑같이 그러지면 안 돼. 그 현재 이 무화의 포스터 작품 중에서 가장 대형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눈에 봐도 엄청 크죠. 좀 제가 가서 서봐도 그죠? 이게 전체 사이즈가 한 3m 가량이 나와요. 런던의 한 잡지 이름인데 웨스트엔드 리뷰라고 해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크게 제작됐는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지만 이제 뭔가 스케치북에 뭔가 그리려고 하고 있고 천사 두 명이 보이죠. 한 명은 속삭이고 있는데 한 명은 또 삐져 있어. 난 안 놀아줘 그거 막. 안 놀아줘서. 아, 그럼 너무 귀엽다. 표정. 너무 귀엽다. 이거 되게 분위기 너무 싱그럽다. 색감 너무 세련됐다. 그리고 약간 아르누보 스타일로 타일 꾸민. 고생 많이 하셨겠네. 전시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게 모두 한 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식 자료집이라고 해서 당시 맞아요. 무하 아르누보 스타일의 어떤 장식 맞아요. 장식 디자인도 디자인이 했습니다. 다 들어가 있었고 이거 보고서 약간 옛다 이런 느낌이죠. 한번 따라 그려라, 따라서 제작을 해봐라. 왜냐면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한테 제작 의뢰를 하니까 그러니까 공예 디자인. 공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예 디자인. 맞아요. 그거를 했으니까. 나중 가서 주얼리 디자인도 같이 아, 했으니까. 맞아요. 주얼리도 하셨고. 맞아요. 다 종합 아티스트. 맞아요. 근데 어쨌든 포지셔닝이 포스터 디자인으로 좀 많이 유명하긴 하죠. 다시 전에 말년엔 회화도 하셨으니까. 사파에서 시작해서 포스터로 가서 주얼리 디자인 갔다가 이제 역사화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디자이너들이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년에는 나 예술을 하고 싶다. 그런 약간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무화가 좀 남달랐던 배경이 이제 집안은 카톨릭 집안인데 또 본인은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또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프리메이슨요? 네, 그 프리메이슨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금은 조금 이미지가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대중을 계몽하는 의미로서 좀 카톨릭의 연장의 의미로 봤어요. 무화는. 그때는요? 네. 그래서 나중 가서는 체코의 프리메이슨 지부장까지 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대중을 위한 예술로서 사람들한테 계몽시키고 밝은 빛을 주고 힘을 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예요. 혹시요, 이분 프리메이슨 회원 가입해서 뜬 거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예요? 지스몽대 이후니까. 네, 이후에 가입을 이후에요? 했으니까. 그건 아니네요? 네네. 이거조차도 프리메이슨 그 음모론을 같이 대표님이 얹으셨네요. 요즘에 그게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좀 장식적인, 그리고 여기도 4개의 보석으로 네네네. 넘어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민족주의적인 굉장히 전통 의상을 그러네요. 입고 있는 여성들이 맞네요. 점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여기가 3번째 챕터인데 오디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오디세이가 이제 그리스 신화. 10년간의 이제 전쟁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을 오디세이처럼. 그 긴 율리시우스 여정, 그 중간에 결국에는 체코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 긴 여정의 과정에서 이제 그림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러네요. 나열을 시켜놓은 거. 되게 이제 민속적으로 바뀌네요. 점점 전통적인 이미지가 이제 드러나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5년가량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거. 아까 장식 자료집이 있었으면 네. 이번에는 인체 자료집이라고 해서 사람의 신체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해둔 거예요. 이분 인체도 너무 잘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발이 너무 좋은 작가. 근데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 내가 이렇게 잘 그려 자랑하려고 그린 게 아니라 마찬가지야. 나눔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다. 마치 교본처럼 네네. 함께 공유하려고 했던. 우리 방금 3장이 오디세이였으면 네네. 4장은 이제 슬라브의 화가. 와, 스탠드 글라스 제작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저 한국 군대에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제 아실 거예요. 체코 가면 프라하 성 안에 성 비투스 대성당. 거기 안 가봤어요. 나중에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네네. 이제 북측 화랑에 위치한 네네. 이 스테인드 글라스 무화가 제작을 한 그 버전을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재현을 했죠. 근데 좀 남다른 게 있어요. 일반적인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 유리 조각을 그러네요. 이어 붙여서 만드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그림 회화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당시 실제 무화가 유리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가마에 구웠어요. 그게 스탠드 글라스가 초반에 통유리가 안 됐거든, 기술이. 이때는 이게 가능해져서 했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걸린 시점이 1931년이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의 기술도 한번 같이 우리가 그러네요.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총 이제 26점의 그 도안 책이 있었는데 그 작품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작은 책인데 이게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스테인드 글라스 네. 하나하나를 지금 한 장 한 장을 다 그려둔. 여기 재밌는 게 제가 어제 오픈하기 전에 네네. 미리 와서 이거 한 장 한 장 넘기는 걸 같이 봤어요. 네네. 근데 제일 끝에 가면은 네잎클로버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 네잎클로버가 이렇게 말려져서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이클로버가 알폰스 무아가
네. 모은 거예요? 네. 옛날에 군대 가서 네일클로버 주웠던 게 생각이 나네. 주워가지고 막 편지 보내주고. 누구한테 보냈을까? 여친 없어서 그냥 아무한테 다 보냈어. 무화적이네요. 박애주의자적인. 그렇진 않은 거. 완전한 슬라브 민족들, 그쵸? 그 풍경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처음에는 약간 아르누보 스타일부터 시작됐네요. 본인의 스타일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안에 등장하는 분위기, 그쵸? 이제 그러네요. 주제 약간 요소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과도기가 거죠. 있었군요. 근데 갑자기- 하나같이 보면 네. 좀 힘겨워 보이죠. 이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 약간 사실주의적이구나. 리얼리즘. 왜냐면 이 시기에 슬라브 민족이 우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네요. 지배받고 있었을 그러니까 때. 좀 힘든 시절에. 그 힘든 시절을 이제 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힘들어하는 슬라브 민족 그림,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가 이제 잘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작품도 보시면 위에 제일 첫 줄 읽어보시면 로터리 돼 있죠, 우리 로또 복권이에요. 네. 네, 복권에 들어간 그림인데 우리 왜 비슷하게 일제시대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우리 언어를 못 쓰게 했을 때가 있었죠. 네. 그 시절에 마찬가지예요. 그 제국주의 산하에서 독일어만 쓸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코랑 모리비아 어린 아이들이 이 모국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기금을 모아서 이 복권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모국어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럼 취지였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 보면 손에 몇 개 들고 있지도 못해요. 공부를 이렇게 잘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뒤편에 있는 저 소녀의 어머니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죠. 약간 독립주의자 같은 성향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좀 애국주의, 독립주의 그러네요.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게 이렇게 드문드문 드러나요. 이 작품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소콜 축제라고 해서 소콜이 이제 매를 뜻하고요. 네. 대중적으로는 이제 소콜 축제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면의 성격은 마찬가지예요. 독립을 위한 애국주의자 단체였다고 보시면 되고 손에 들고 있는 저 동그라미들이 마치 우리 무슨 스포츠 국제 대회가 연상되세요? 마치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됐대요. 동유럽권에 온 슬라브 민족들이 모여서 했던 네네. 스포츠 축제인데 사실 그 이면의 의미는 이제 애국 독립을 위한 조직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1912년 작품이잖아요. 나중에서 이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발발하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더 이상 축제할 수 없었고 다행히 1918년에 독립을 하죠. 체코슬로바키아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소콜 축제 포스터예요. 그렇군요. 의상이 옛날 럭셔리했는데 소박하게 많이 바뀌는 듯한 느낌. 이것도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또 엄청난 화려한 느낌을 장식적으로 봤을 때 있는데 그렇죠. 겉으로는 그런데 네, 내용을 또 보자면은 이 정통적인 또 이제 체코의 어떤 민속 이야기, 동화를 그려냈다고 해요. 보면 대장장이 딸이 그 아버지 꿈에서 이제 공주로 변하게 되는 이야기. 네. 그래서 작품 제목도 히아신스 공주. 토속 이야기를 일부러 또 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와,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네요. 덕분에 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관련해서 한마디. 여러분 아르누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 이제 화려함을 정말 그 진수를 볼 수 있는 전시. 네. 여러분 또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맞아요. 보기만 해도 예쁜 그림, 밝은 그림 보러 음. 오셔서 힘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지한 도슨트 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다.